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금일 시장도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장 상황과 함께 카카오뱅크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영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그날 당일의 상황과 이후 전망 등 매매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이후에도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용이라든지 전망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주식대가 정보방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정보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관련 내용들을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요. 영상 설명과 댓글에 있는 정보방 링크 누르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이 델타 변이에 따른 경기 우려와 조기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혼조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하루 평균 확진자 11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평균 500명대를 넘어섰죠. 2주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금의 확산세가 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백신 부족 이슈와 더불어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도 확진자 증가와 함께 일부 지역이지만 이동 제한 조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짙어졌음에도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된 것은 이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금리 인상 등 이 정책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이 되어야지만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이 변이 바이러스의 좀 확산세, 이로 인한 좀 증가, 이런 우려감이 금리라는 또 다른 우려감을 희석을 해주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려감이 다른 우려감을 희석을 시켰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시소 흐름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의 이 변이 바이러스 사태가 어떻게든 간에 좀 나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기존의 백신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변이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계속해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이 코로나 변이 확산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의 코로나 변이 확산세라든지 테이퍼링 등으로 인한 이런 영향들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부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말라버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부진한 장세가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크래프톤도 상장을 하면서 이 초기 활발한 거래량을 나타내 주었고 오늘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호재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 없는 침체가 마감까지 이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환율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담과 중국 성장 전망치 하향이 이어서 좀 연속으로 나온 점까지 또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람다 변이 등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 등 여러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좀 외인이라든지 이런 수급 주체들이 좀 보유 비중을 줄이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올해만 외인들이 22조 원가량을 순매도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결국 지금 이 여러 부담이 혼재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 변이 확산세라는 사태가 어떻게든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된 상황이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나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낮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 지표와 상황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의 방향 좀 판단을 하고 정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정보방에서 장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에 좀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매매든 간에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포트 상황에 따라서 좀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처음에 카카오뱅크 영상을 올리면서 이 카카오게임즈 상장 당시의 흐름과 분위기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상장 초기 얼마간의 상승이 나타난 뒤에
하방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기나긴 조정에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이든 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내재 가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크던 간에 그때 당시에는 일단 발을 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충분히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이 상장 초기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수급이 몰렸고 기업 가치, 이 기업이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보다는 당장에 이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외적인 요소, 수급의 쏠림이라는 거품이 걷어져야지만 그때 가서야 좀 온전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조정을 거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여금 다시 주가 상승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상장 프리미엄으로 인한 수급이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서 하락으로 방향이 꺾이는 시기가 언제 나타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포착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정보방에서도 어제 좀 이제 리스크 관리 사항 좀 여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잘 숙지하신 분들이라면은 어제 오후장에 좀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1차적으로는 좀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좀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반납하는 과정에서 음봉으로 전환할 때 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오늘 이 7만원 초입 부근에서 지지력을 좀 장중 발휘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오후장에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깨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는 오후 들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모습이기는 했지만 이 카카오뱅크 지금의 이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주가를 뭐 강하게 끌어올리거나 그러지는 못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종목 영상을 올릴 때 그 종목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가 뭘 아냐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제가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할 만큼 제가 뭐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좋은 기업이니까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카카오게임즈도 초기 고점을 회복하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셨다면은 오늘 이 추가적인 마이너스 9%가량의 추가적인 낙폭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라든지 이 기업 자체만 보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별개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종목을 제가 뭐 억지로 뭐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이유도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득될 것도 없죠.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은 저도 굉장히 좋게 보지만 지금은 그 성장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상장 프리미엄, 단순히 수급만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상승이 물량 소화 과정을 통해서 꺾이는 시점에서는 발을 뺄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반등이 나올 거야. 그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뭐합니까? 제가 이 종목을,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을 뭐 추천을 해서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그냥 본인의 판단을 참고할 정도, 그런 정도만, 그렇게만 좀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 오늘 바이오 섹터로 수급이 이동을 한 게 아쉽게 작용을 하면서 그 전날들에 비해서 거래 비중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 소화 과정에서 충분히 버텨주지 못했고 하락이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아예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인가 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사실 무조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단의 공포가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공포 뒤에는 늘상 이 희망이라는 녀석이 뒤따르기 때문에 내일 장에서 이 희망이라는 녀석이 우위에 서면서 이 카카오뱅크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희망보다는 공포가 주가를 누르는 게 이어질 것인가. 금일 이 카카오뱅크의 거래 비중이 8%대에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그 기존에는 20%가 넘는 거래 비중을 보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거래 비중이 좀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이런 하락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내일은 어떻게 바뀌는지,
만약에 이 거래 비중이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주가도 하락을 할 것이고 증가를 하게 된다면 반등을 하겠죠.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표는 사실 참고해야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지 판단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상장 이후 첫 번째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온 그렇기 때문에 내일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방을 통해서 카카오뱅크 장중에도 제가 종목 영상은 장마감 후에 이 영상 녹화 영상식으로 좀 찍어서 올려드리지만 정보방을 통해서는 카카오뱅크 장중에도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서 대응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니까요. 정보방에도 한 번씩 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두시면 매일 편하게 방송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방을 통해서도 방송 시작 시마다 링크 걸어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정보방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금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